붉은 빛이 도는 간장 속에서 잘 절여진 꽃게를 건져 올리면 그 향긋한 바다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한입 베어 물면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 넘치는 간장 맛이 입안 가득 퍼지고, 이어서 게살의 부드러운 식감과 농축된 감칠맛이 혀끝을 어루만집니다. 하얀 쌀밥 위에 간장게장을 올려 쓱쓱 비벼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지고 또 한 그릇을 찾게 되는 마력 같은 매력이 있죠. 한국인만 알 수 있는 게장의 깊은 맛은 밥과 만나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간장게장이 괜히 밥도둑이라 불리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게장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게장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꽃게장보다 살은 적지만 장이 더 맛있어서 감칠맛이 훨씬 더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알이 가득 찬 암참깨는 그야말로 진미 중의 진미입니다. 입에서 녹아드는 녹진한 알의 식감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맛을 선사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참게장 한 숟갈만 떠먹으면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울 수 있는 그야말로 밥도둑 중의 밥도둑이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참게가 유럽에서는 완전히 다른 괴물로 묘사됩니다. 둥근 사각형의 새까만 갑각에 이마에는 납작하고 삼각형인 이 모양 돌기가 솟아있고, 갑각의 옆가장자리에는 눈듣니와 뾰족한 이 모양 돌기 4개가 있는데 소름 돋게 나와 있습니다. 억세고 가시가 있는 집게다리는 끔찍하기만 합니다. 현재 독일 매체가 묘사한 참깨의 모습입니다. 폭염 속의 독일은 참깨의 위협을 받아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100여 년 전 중국에서 유입된 참깨가 독일 전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배에부터 유럽과 북미로 유입된 참깨는 이후 지역 생태계를 교란시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세계 100대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하였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참깨의 사육 및 거래가 철저하게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유럽의 중북부 지역을 흐르는 라인강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를 경유하며 길이가 1230km에 이릅니다. 여기서 빠르게 번식한 참깨들은 독일 엘베강과 베저강 하천과 그 지류에서 무지막지하게 번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주로 서식하는 참깨는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하는데요. 부화 후 1, 2년 자란 새끼들은 수십만 마리씩 떼를 지어 다시 민물로 이동합니다. 참깨는 잡식성으로 수생식물부터 작은 물고기 개구리알, 수생곤충, 무척추 동물까지 다 먹어치웁니다. 이는 토착 어류와 각각류의 먹이 자원을 감소시켜 생존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토착양 서리와 어류 개체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독일 하천 먹이 사슬의 상위 포식자가 된 참깨는 독일의 토종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들의 먹이를 빼앗아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 500년 만에 가뭄이 닥쳐 라인강 물이 반의 반 토막이 났을 때도 참깨들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참깨가 수중 생태계만 초토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헤치고 굴을 만드는 습성 때문에 결국 하천 두까지 무너뜨립니다. 우기에 둑이 무너지면 홍수 위험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독일 내륙 수온의 80%가 라인강에 의존하고 있기에 국제물 유운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강인데요. 폭염이나 가뭄이었을 때 참깨가 둑을 파고들어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국제물 유운송 공급망에도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독일 생태계 연구소들은 참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Insekten, Muscheln, alles was sie zu fressen kriegen, das werden sie auch fressen. Man muss dann kein großartiger Biologe sein, um zu verstehen, dass wenn Hunderttausende von Krabben, die eigentlich nicht hingehören, diese Fluss entlang wandern, die Ufer entlang wandern, natürlich einen großen Einfluss auf die dortigen Tierwelt. 독일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참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무도 잡아먹지 않으니 그 길이가 30cm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독일은 참깨를 의약품 재료나 가축사료로 가공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줄어들긴커녕 그 숫자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독일의 피해가 알려지자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나, 우리가 수입하자, 간장게장 만들어 먹으면 딱 좋은데 튀기면 바삭바삭, 완전 밥도둑 밑반찬 참깨로 매운탕 끓여서 수제 빗 떠넣고 밥이랑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라며 한국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양식까지 해서 먹을 정도로 맛이 끝내주는 참깨인데 왜 독일에서는 참깨를 먹지 않는 것일까요? 독일인들은 민물개를 기생충 때문에 못 먹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민물에 사는 생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생충 10여 종 이상이 참깨를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참깨는 폐흡 중에 중간 숙주이기 때문에 조리하지 않고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왜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참깨는 예로부터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식재료였습니다.
동국 여지승남에는 참깨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고 자산어보에는 형태와 생태 및 잡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전어지에도 참깨 잡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구합총서에는 게의 보관법과 게젓 담그는 법, 굽는 법, 갯찜 요리 등이 나옵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보면 끓여 부은 간장은 살균 효과가 있어 대략 보름 이상 담근 게장이면 생으로 먹어도 안전한 간장게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기생충학 교수조차 놀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도 조개를 모두 먹어 치워버리는 외래종 푸른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나서 헐값에 수입해오면서 문제가 해결된 바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간장게장으로 꽃게를 먹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를 따라 먹어보고 푹 빠진 외국인들도 많아졌습니다. 꽃게를 잘 팔지 않는 이탈리아에서는 직접 꽃게를 잡아서 간장게장을 담궈 먹거나 한국마트에서 산 간장게장을 너무 급하게 차에서 꺼내 먹기도 하는데요. 독일 역시 참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한국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외래종이 침입해도 위협을 받기는커녕 모두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사라진다고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미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일날 꼭 챙겨 먹는 미역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에 녹아있는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토록 사랑받는 미역이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라고 하죠.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바다의 괴물 잡초 미역을 퇴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에 섞여 이동한 해양생물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부분 적응하지 못해 죽어버리지만 이 중 3%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당 국가 연안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생물이 미역입니다. 미역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제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자연 포식자가 없어 토착종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미국은 몇 년간 수많은 인력과 잠수부를 동원해 항구에서 미역을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먹어치우는 사람이 없이 자란 캘리포니아 미역은 한국인이 봐도 두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토종생물들의 먹성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해안을 덮쳐 생태계를 초토화시킨 해파리떼 역시 한국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독성이 높은 노무라이빛 해파리는 비린내가 심한 데다가 질기고 맛도 없어서 한국인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국산 토종 말쥐치에게 모두 뜯겨 사라지고 말았죠. 세계 어느 곳이건 외래종의 위협에 시달리면 해외 매체들은 농담 반 진심 반 한국인을 찾으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해외 각국의 한국이 소식이 대서특필되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보도한 이 기사는 한국인들의 밤낮 없는 간곡한 요청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그 내용이 무척 감동적이라 전해지는데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고자 한 한국인들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알리고자 참전국 각국의 해당 내용을 광고해줄 수 있을지 문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무려 70여 년 전 역사임에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고 나선 한국인들에 감격해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그리고 이 소식으로 세계적 화제를 모은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로 더욱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정말 소규모 기업이었는데요. 이들은 작은 규모에도 만 킬로미터 떨어진 에티오피아까지 건너가 생활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에게 대규모 수술 지원을 하며 새 세상을 보여주는 기적을 선사하였고 당시 에티오피아 언론사들은 기적의 한국인들이라며 신문 한 면을 한국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기업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도 피부암에 걸렸지만 씻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사는 참전용사에게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을 지원하고 수십 년을 무더위에 시달린 참전용사에게 에어컨을 비롯한 전자제품과 전기요금을 대가족의 생계를 이끌던 90대 고령의 참전용사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가히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매번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걸 받아본 참전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현재 또 다른 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볼캡과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담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휘날리는 태극기를 담아낸 볼캡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감사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까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참전용사들에게도 해당 후원 상품이 전달되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를 중심으로 모인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참전용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며 저 역시 뜻깊은 일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